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한 달 전후로 이렇게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슬금슬금 하락하는 것 같더니 이번 주에 추가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가장 높고요. 미 국채 수익률도 급락세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식량 가격 지수는 4월에 전월보다 0.8% 하락했고 5월에 추가로 0.6% 하락해서 현재 157.4입니다. 이게 이제 전월 값이 매월 초에 이제 발표되니까 6월은 조금 후에 다시 발표되리라고 봅니다. 20년, 21년보다는 지금 분명히 폭등한 상태는 맞는데 최근 두 달간 고점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곡물 가격 지수는 5월에 173.4로 전월보다 2.2% 추가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상품 지수 보겠습니다. S&P GSCI 지수하고 CRB 지수인데 이게 가령 GSCI 지수 같으면은 에너지, 원자재, 농산물 이거 싹 망라해서 24개 품목을 지수화한 겁니다. 보시면은 하락세 분명합니다. CRB 지수도 금, 구리, 니켈, 천연가스, 설탕, 커피, 옥수수, 돼지고기 이런 거 밀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상품의 선물 가격 평균을 지수화한 것인데 둘 다 6월 고점에서 하락하는 모습 분명합니다. LME 지수, 런던 비철금속 지수인데 말 그대로 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 납, 알루미늄, 니켈 이런 거 7품목 지수화한 건데 이거는 이제 폭락세 보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시간축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비철 가격 폭락세 분명합니다. 자, 철이 아닌 것은 폭락하는데 철은 어떨까? 이것도 폭락세입니다. 그래서 철과 비철 모두 폭락세입니다. 그래프에서 강철, 열연강판, 철광석 전부 폭락하는 모습 분명합니다. 이것은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벌써 한 서너 달 전부터 이거 하락할 거라고 제가 수시로 말씀드려오던 내용이라서 결론은 그때는 조선사하고 포스코 등이 후판 가격 협상할 때 상반기에 후판 가격 더 올려달라 이렇게 포스코가 요구한다고 해서 올릴 게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부터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려오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는 하반기에 내릴 가능성 더욱 높아진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볏값은 오르는데 후판값 내린다는 것은 조선업종한테는 황금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선물 가격 보십시오. 급락세입니다. 급락세입니다. 금 가격과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랑 좀 하겠습니다. 대략 한 2년 전쯤인가요? 팬데믹 이후인가? 하여튼 그때 금 선물 시세가 사상 최고가 연일 갱신할 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3,000불 간다는 뉴스가 도배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드린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금, 은, 그 다음에 주식, 요 수익률과 위험 분석 이거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쯤에 제가 직접 했고요. 그걸 근거로 앞으로 금은 장기적이라는 것은 아마 최소한 한 10여 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를 때마다 숏 포지션 하는 게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 선물 가격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락세입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시기에 약간 반등을 했었죠. 반등했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영상 중간에 금값 하락할 거라고 해서 지금 꺾이는 모습 이렇게 확인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 관련해서는 아직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 영상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백금하고 구리도 폭락세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삼총사, 그러니까 리튬,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 가격도 한번 보십시오. 리튬은 고점 근방에서 이제 등락하면서 정체되는 모습인데 더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안 오른다는 거죠. 리튬이. 니켈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폭락돼 있고요. 코발트도 폭락세입니다. 그다음에 쌀하고 밀도 급락세이고요. 콩, 옥수수 하락세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 원자재, 곡물 다 지금 하락 반전인데 또 하나 중요한 그 경기 선행지수로 사용되는 게 있죠. 운임지수입니다. 건화물 운임지수는 발틱지수고 컨테이너 그 운임지수는 상하이 지수 이런 거 아닙니까? 보시면은 BDI 지수는 고점에서 급락세 보였다가 금년에 살짝 반등했죠. 그러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금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이고요.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 BDI 지수하고 상하이 컨테이너 이 지수는 그러니까 건화물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지수입니다. 운임지수. 그러니까 물건 배달하는 배달료라고 할 수 있죠. 그거 말고 컨테이너 선박 자체를 빌리는 거, 선박의 용선지수, 이거는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고점 바로 밑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영상에서 이미 한 번씩 다 본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별도 영상으로 한번 본 적도 있죠. 며칠 전이죠. 컨테이너 선박하고 가스 운반선 용선료가 아직도 매우 높다. 그래서 그 용선의 현재 가치가 현재 새로 배를 만드는 값보다도 현저히 높다는 그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배값 상승하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시대, 또 탄소 규제 시대,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하는 이런 그 시대적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까지 더 오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진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갑자기 왜 이렇게 싹 변했는가 이겁니다. 리세션 리스크 급격히 반응하는 거 아닌지 이게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미중 간에 뭔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순서대로 보죠. 현재 7월 1일 기준 아틀란타 연준의 이코노미 나우가 예상하는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2.1%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 마이너스 1%보다 더 나빠졌고요. 1분기 실제 성장률 마이너스 1.6%보다 악화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1년 후 인플레이션 예상치 이거 보면은 금년 5월 이후에 정체되는 모습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대체 대체적으로 다 그 예상은 어느 정도 일부 조금씩 다 예상을 했던 것인데 어느 정도가 새로운 사실인가 이겁니다. 어느 정도가 새로운 사실인가. 다시 말하면 연초부터 경기 둔화될 거다. 총수요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둔화 또는 피크아웃 될 거다. 이런 점은 계속 이렇게 주목해 오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어 PC 물가지수 3개월 연속 피크아웃 되는 모습 주목하고 그랬던 것인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히 지난주 이렇게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상품 가격 급락세 보인 거 아닌가. 연착륙 가능성보다 경착륙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이벤트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공 쪽 무역협상 파트너하고 지금 화상 협의한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공하고 러시아 밀을 하는 거 조금 약화시켜버리고 중공을 살짝 좀 땡기기 위해서 하여튼 트럼프 시절에 올렸던 중공 보복 관세 일부 내릴 가능성이
이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 담당자들이 이 협의를 하는 거, 물론 여기 무역 대표부는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재무부도 매우 중요한 부서이고 경제 제재 실행을 글로벌 총괄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미중 간에 어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공급망 현재 병목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준공 아웃시켜버리고 공급망 재편하는 큰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전략적인 목표는 달라진 게 아니고 현재 시급한 인플레이션 대응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 대응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미중 간에 좀 협상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공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중공한테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 병목이 좀 완화될 가능성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반영해서 글로벌 원자재, 에너지, 곡물 이런 것들이 동시에 급락한 거 아닌지도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미국이 대중공 정책 살짝 변화하는지, 예? 아마 일시적으로 변화하겠죠. 큰 틀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큰 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 한번 체크해 보면은 단기 금리는 오르고 중장기 금리는 내리는 모습이 상당히 찜찜합니다. 상당히 찜찜합니다. 2년물이 2.816%이고 그래프에서 10년물이 2.798%이니까 살짝 역전됐습니다. 역전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제 지금 수익률 곡선 역전은 경기 침체 시그널, 매우 중요한 경기 침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익률 곡선 역전 시작되었다고 호들갑을 떨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장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좀 테크니컬하게 일시적인 시장 상황 반영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수익률 역전 현상은 지금 2분기에 미국 침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실현되면은 미국은 공식적으로 침체라고 판정받게 되는데 이거하고 오늘자 수익률 곡선 역전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은 대략 한 10개월 이후에 침체를 나타내는 시그널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자 수익률 곡선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7월 27일자 기준금리 인상 확률 분포도 한번 보면 이것도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준비할 때 바로 이것부터 확인했는데 75bp 올릴 확률 95%가 넘어가더니 지금은 다시 83%로 사진처럼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장이 값을 매기는 또 시장이 또 적응하는 그런 과정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국은 어떨 것인가? 원자재 가격 하락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거 지금 서로 상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출 기업한테는 호재인데 내수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선순위, 정책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가? 지금 상반기 심화된 무역수지 적자 이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무역수지 적자가 하반기에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이거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우 이거 집중적으로 정책을 여기에 정책 역량을 무역수지 적자 대책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수출은 좋은데 환율 폭등으로 수입 물가 왕창 올라버린 것이 무역수지 적자가 난 가장 큰 원인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 되면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로 오르게 되고요. 환율이 추가로 올라버리면은 수입 물가 또 올라서 무역수지 자꾸 악화되는 이 악순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현재 있는 수단이 금리 인상 대폭 단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대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단 국내 물가도 잡히고요. 환율이 하향 안정화됩니다. 금리 올려버리면. 그래서 수입 물가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아주 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더 긴 그 시간축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 좀 여유를 갖고 본다면 이런 모든 것들도 팬데믹 이전으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긴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